안녕하십니까. 쇼세상 채널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아마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용수 할머니는요, 위안부 피해자라고 30년 동안 수요 집회에 참여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이분이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참가한 이들이 낸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지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쪽이 2017년 시민모금 등을 통해서 이 할머니에게 전한 1억 원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후원금은 정의원이 피해자 지원 쉼터를 비롯해서 전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30년 동안 함께를 하다가 할머니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자 그들도 이제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0이 넘어서 기억력이 희미해졌나 보다. 이분은 위안부가 아니다. 위안부의 친구일 뿐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편이 아니다 싶으면은 잔인하게 공격 들어가는 좌파의 민낯을 또 한 번 보게 되는군요. 같이 힘을 합해서 반일운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럴 때는 언제고 이제 한쪽이 자신들을 배반할 것 같으니까 92세 치매 할머니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본인들도 이 할머니께서 위안부가 아니고 위안부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등을 보이니 이 할머니는 위안부가 아니고 위안부의 친구였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옳은 행동입니까? 이게 정의로운 행동일까요? 이 할머니께서 지금 증언을 하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 할머니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증언을 했었다. 그런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느냐. 정의연에 서운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 할머니는 그동안에 30년 동안 정의연에서 시키는 대로 모든 말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 시점에 있어서 불쌍한 것은요. 아직도 위안부 이 문제에 관해서 좌파들의 논리에 휘둘리고 좌파들의 감성파리에 휘둘리고 있는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미울 수도 있어요. 정말 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대다수가 장난질에 이들의 이념놀이에 정치놀이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반일감정, 그 다음에 36년 식민지 시대 때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위안부 그런 어떤 가슴 아픈 일과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믿고 지지했던 분들조차도 이게 지금 그쪽에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놀아났나?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 감정의 실마리를 잡고 마치 실로 만든 인형처럼 조종하듯이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자신이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알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이들이야말로 너무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소름 끼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이 할머니가 2007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증언했을 정도로 피해자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 할머니가 정의연 중심에서 전개되어 온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소외감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정의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은요, 일본과 보수 진영 등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가짜 피해자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를 제대로 보호해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팩트는요,
이 할머니가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척 많이 허망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고, 이런 발언을 하니까 30년 동안 곁에서 할머니를 이용했다면 이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정의원 쪽에서 할머니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92세라는 나이를 강조하면서 기억력이 없는 것 같다.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할머니의 허망함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할머니의 말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날이요. 대구 남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다음 주부터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집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도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다. 그리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동안 정의기억연대가 받은 기후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집회 때 돈 없는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지만 제가 벽시계 하나 사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였겠어요, 할머니. 대구 분이시면서 왜 좌파 활동을 하셨습니까? 물론 모르고 하셨겠죠. 좌파인 줄 모르셨겠죠. 할머니,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인데요. 좌파는요, 처음에는 달콤한 사탕을 줍니다. 그리고 이용 가치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랍니다. 할머니, 벽시계 사달라니까 안 사주던가요? 할머니 눈이 안 보이니까 숫자가 큰 게 필요하셨을 텐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할머니 제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수익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할머니 수익금 일부 받으셨나요? 그 부분도 저는 궁금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배우 남훈희 씨가 주연을 했는데 남훈희 씨는 알고 있을까요? 이 영화가 그렇게 이용이 되었다는 것을요.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는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일날 수요 집회를 없애자고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관련해서 1999년에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이 여자가 윤미향 당선자죠. 전화를 받았고 할머니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떨면서요.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하던 그때의 상황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 그 윤미향 당선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할머니가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친구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 대중들을 속이면서 지금 수요 집회를 했다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활동했던 수요 집회 참가했던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거짓으로 감성팔이를 하면서 거짓 정보로 마치 이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던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도록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의 대가인 돈, 후원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당선자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거의 30여 년을 함께 걸어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30여 년을 할머니의 거짓말을 감추고 그 할머니의 거짓말을 이용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구속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당선자를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덕담을 나눴다는 얘기는 모두 지어낸 일이라고 하네요. 또 한 번 소름 끼칩니다. 왜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30년 가까이 위안부 대책 관련 단체에 이용을 당했다면서 앞으로 수요 집회에 불참을 선언했었다는 것이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금 10억엔 용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수요 집회 성금도 피해자들을 위해 쓰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합의금 10억엔 용처.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 당선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의연 활동과 회계 등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사받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데 위에서 감사하고 위에서 관리하고 자기들끼리 보고하고 이런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벽시계 하나 사달라 그러는데도 못 사줍니까? 1992년부터 할머니들께 드린 지원금 등의 영수증을 할머니들 지장이 찍힌 채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살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받은 10억엔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에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92세 할머니라 기억이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할머니들은 박근혜 정부가 10억엔을 받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어떻게 미리 알죠? 박근혜 정부 때 10억엔을 받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아냐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나는 몰랐었다 하더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30여 년 동안 함께 하셨던 분이 이렇게 섭섭해하면서 등을 돌렸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위로를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나요? 바로 공격을 개시하는 이들의 그 민낯이 참 소름 끼치기만 합니다. 2019년 7월 31일 날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속보였죠.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이었다. 이렇게 양정철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의 호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일 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고요. 지금 좌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치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무슨 맹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반일 프레임은 성공을 했죠. 이런 일들이 속보로 뜨면 뭐합니까? 야당에서 반발을 일으키면 뭐합니까? 지금 와서 되돌이켜보면 이들의 모든 계획은 다 성공이 되었고 야당 및 우파의 목소리는 전혀 울림이 되어 나타나질 않고 사회의 반향도 일으키질 않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야당은 야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그만 점점 빼고 공격력 좀 갖추세요.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7만 장도 안 되는 탄원서 뭉치를 들고 정경심은 풀려났습니다. 몇십만, 몇백만 장의 탄원서를 제출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풀려나질 않고 있습니다. 3년이에요. 이제 그만들 좀 해라 진짜. 정말 이래도 됩니까? 우파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요. 빠샤!